지금 이제 유형 4번은 그 앞에 있는 717, 718, 719, 722 네 문제가 아까 말했던 그 개념 설명을 글로 읽었을 때 개념 그 정리가 된 사람들 그냥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인 거니까 한번 하나를 해볼게. 717번 한번 보기를 봐봐. 간단하지만 열린 구간 1, 5에서 미분이 가능한 함수가 있어. 이 fx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만 찾아보자. 판단해 보세요. 기억. x는 2인 자리에서 극값을 갖는다면 극대값이나 극소값을 합쳐서 그냥 극값이라고 불러. 그러면 f'2는 0입니다. 이건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 참이죠. 아, 찍어도 저렇게 못 찍어. 거짓 아니에요? 거짓? 자, 그러면 이 관계를 살펴봐. 맨날 참거짓 판단의 기준을 얘기를 해주는데 적용을 안 해. 사람이면 동물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죠. 작은 집합 쪽에서 큰 집합 쪽으로. 동물이면 사람이다. 거짓? 자, 그럼 내가 비교를 해줄게. 아까 극대나 극소가 되는 자리는 f'A가 0이 되면서 그 앞 뒤에서 부호가 변하는 곳이라고 얘기했지. 그것까지 기억해? 그러면 f'A가 0이 되는 놈이 이만큼이면 그 중에 요만큼이는 앞뒤에서 부호가 바뀌는 놈들, 그러니까 극대나 극소가 되는 놈들이고, 여기 내가 빗금을 친 요것은 f'A는 0이 되지만 부호가 바뀌지 않아서 극대 극소가 되지 않는 곳도 있는 거지. 자, 얘기해볼게. 이제 x가 a인 자리에서 극대 극소이면 f'A는 제로이다. 맞아 안 맞아?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 개념이야 이건. 수식이 필요 없잖아. 아이, 인간이라면 응당 생각을 해야지. 참이라고 그지? 극대 극소가 되는 자리라면 f'A가 0이다. 이 말은 참이냐 거짓이냐 이 말이야. 참이죠. 그럼 f'A가 0이면 극대 극소가 된다. 이 말은 거짓인 거잖아. 다시 물어볼게. 기억. x가 2인 자리에서 극값을 가지면 즉 극대나 극소가 되는 자리라면 f'E는 0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인 거야. 느껴야지 이걸. 다음 니은. 열린 구간 1, 5에서 함수 fx는 연속이다. 이 말은요? 그 의심에 가득 찬 눈으로 참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참. 그렇지. 그거는 지난번에 배운 함수 fx가 미분 가능이면 무조건 연속은 가지고 있는 거죠. 연속이다. 그 내용이니까. 참. 디귿. 열린 구간 3, 4에 있는 모든 x에 대하여 f'x가 0보다 크다면 fx는 요 구간에서 증가한다. 참이죠? 아니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 야, 3, 4인 모든 구간에 있는 x들이 이 안에서 모두 f'이 양수가 나온다면 요 구간에서 증가한다는 게 맞는 말이냐고. 맞잖아. 읽는 걸 그러니까 그냥 글씨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같이 따라 읽으란 말이야. 리을. 구간에 속하는 어떤 a에 대해서 f'A가 0이라면 x가 a인 자리에서 극대값이나 또는 극소값을 갖게 된다. 거짓인 게 보이죠 이제. 참거짓. 단순합니다. 아직도 원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자, 한 번만 더 해보자. 720번 봐봐. 다음 fx 다음 함수 그 fx에 대한 설명으로 5개를 해놨어. 720번. 맞는지 틀린지 5개를 다 읽어봅시다.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야 일단. 함수 fx가 어떤 구간에서 증가하면 f'x는 0보다 크다. 참 거짓. 거짓. 1번이 될 수가 있어.
있어? 잠깐만 화면 바깥에서 보이면 안 되니까. 야! 뺄수 없나? 자 다시 볼게요. 뺄수 없나? 음성만 들렸으니까 뭐 했는지 모를까. 아니 좀 생각을 하라니까. 야 지금 함수 fx가 어떤 구간에서 증가한대. 즉 요 구간 내에서는 증가 함수라고. 그렇다면 f 프라임 x의 부호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야 맞는 거지. 자 그럼 내가 다시 얘기해 아까 했던 x 세제곱 그림을 봐. 항상 대표로 얘기하는 거야. 요 점 찍은 건 여기 f 프라임이 제로가 되기 때문이야. 그럼 여기 a부터 b까지 이 함수는 구간에서 증가하고 있는 거야? 맞아? 오케이? 그럼 f 프라임은 무조건 0보다 커야 해? 아니요. 큰 것도 되고 순간적으로 0 되는 자리까지 포함한다고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써야 맞는 거라고. 그러니까 1번 보기가 틀렸죠. 내가 이게 말장난 같지만 니네를 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개념을 가지라는 뜻이야. 아주 쫀쫀하게. 조금 이렇게 막 말을 이상하게 니네 놀리려고 막 이렇게 조금씩 비틀잖아. 거기에 속아가지고 거짓이요! 뭐 이러고 있으면 이게 정확하지 않은 개념인 거라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함수 fx가 임의의 두 실수 a, b에 대해서 a보다 b가 큽니다. 그러니까 x1, x2 이렇게 생각하면 더 쉬울 수도 있어. a보다 b가 더 클 때 fa보다 fb가 더 크다면 f 프라임 x의 부호는 0보다 크거나 같다이다. 이건 참거지. 참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했던 a가 보다 b가 더 클 때 fa보다 fb가 더 크다는 건 증가함수 이렇게 얘기해 준 거니까 증가함수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이렇게 뭐가 크거나 는 있고 없고의 차이가 큰 거야. 다음 3번 x가 a인 자리에서 f 프라임의 값의 부호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면 fx는 x가 a인 자리에서 극소이다. 야 이거 f 프라임이 제로가 된다는 말도 없는데? 맞아요. 음에서 양으로 바뀌면 f 프라임이 제로가 아니더라도? 네. 정적? 참이죠. 왜냐? 아까 그랬잖아. 지금 이 fx를 다항함수라고 얘기한 전제가 있어 없어? 있지? 있으면 당연히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 그 구간 기준은 왜냐면 그 미분계수가 연속적이기 때문에 0이 되는 게 맞고 만약에 다항함수란 말이 없으면 참이야 거짓이야? 생각을 해. 그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원천적인 극대극소의 정의를 보면 미분이 불가능하더라도 또는 불연속일지라도 그러니까 아예 f 프라임이 존재하지 않아도 그러면 내가 이렇게 썼을 때 이게 극대자리가 돼? 안 돼? 되죠? 극대자리가 된다. 그러니까 연속이라면 여기에 미분계수는 양이지만 오른쪽 미분계수는 음이 되니까 양에서 음으로 바뀐다 이 말이 있으면 극대가 되는 자리가 맞는데 만약에 불연속이라면 어떨까요? 불연속이야. 이거 극대가 되는 자리 맞아 안 맞아? 혹시? 그게 A인데 이게 극대가 되는 자리가 맞아 안 맞아? 맞아? 오케이? 그러면 앞뒤에서 부호가 바뀐다는데 앞에서의 부호는 양이지 뒤에서의 부호는 양이지 그러니까 안 바뀌어도 되네 이거는. 그러니까 이 말은 다항함수란 말이 있으니까 참이 된 거라고. 오케이? 다음 4번 x는 a를 포함한 어떤 열린 구간의 모든 x에 대해서 fx보다 fa가 크거나 같다면 fx는 x는 a에서 극대라고 한다. 이건 정의 그대로 써준 말이니까 여기서 혼돈이 있으면 안 되죠. 말뜻 자체로. 참 함수 fx의 극대값은 반드시 극소값보다 큰 것은 아니다. 선생님 극대가 있고 극소가 있으면 항상 극대값이 큰 거 아니에요? 연달아 있는 극대극소는 맞습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극대극소가 여러 개인 걸 생각해봐. 아이고 잘못했어.
극대값이 이런 말이 안 되는데. 더 있어야 되나? 그러면 극대값들은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인데 극소값은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가 극소값이므로 이 극소값은 이쪽 극대값보다 커지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연달아 있는 극대극소 자리라면 극대가 큰 건 맞죠. 근데 이 말은 반드시 그러니까 극대값이 극소값보다 항상 큰 건 아니다라는 말은 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개념인 거고, 이제 오히려 여러분들은 721분부터 뒤로 있는 문제들이 아주 쉽게 느껴질 거예요. 아까 그 기준만 가지면 다항함수라면, 즉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함수라면 일단 f'이 0이 되는 자리를 찾아서 후보를 찾고 그 중에 앞, 뒤에서 부호가 바뀌는 놈을 찾는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 실제로 시험 문제 잘 내는 쉬운 경우를 한번 보여줄게. 극대극소 잘 배우면 오히려 극대극소 문제가 났을 때 거기까지 배운 사람들이 앞부분 문제도 더 쉽게 풀 수 있기 때문에 하나 보여줄게. 얼마나 쉬운지. 721번 함수 fx가 x 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더하기 9x 더하기 9가 있는데 x가 a인 자리에서 극소값 b를 갖습니다. a하고 b를 한번 구해봐 그랬어. 일단 그럼 여러분들 뭘 찾는다고? f'이 제로가 되는 자리를 찾아라. 후보를 찾아라. 미분할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이게 0이 되는 자리를 찾아봤더니 x가 1인 자리, x가 3인 자리가 극대 극소의 후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프를 배워서 알게 되는 친구들이라면 여기서부터 그냥 답을 쓸 수가 있는 게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 돼야 되므로 x가 3인 자리가 극소가 되는 거고 x 대신 3 대입해서 계산한 이 값이 극소값이 되는 거다. 이렇게 찾을 수 있죠. 자, 좀 이따 그림은 그려주기로 하고 그럼 여기서는 그럼 어떻게 찾을까요? 그러면 요게 미분된 요 놈이 2차 함수 그림이 될 테니까 f'x의 그림을 이렇게 그려. 그럼 f'이 제로가 되는 자리가 1과 3이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f' 제로가 되는 자리를 찾는 게 여기를 찾은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요 자리를 기준으로 보면 요 앞에서는 f'의 부호가 플러스인 거고 여기는 그 뒤에서는 f'이 마이너스가 된 거죠. 요 자리 기준으로 하면 f'이 마이너스인 자리에서 f'이 플러스로 바뀌는 자리가 되는 게 맞지. 그렇다면 극소를 찾으려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자리를 찾는 거야? 아니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자리를 찾는 거야? 요 자리죠. 아, 그러니까 x가 3인 자리에서 극소가 되는구나 해서 a를 찾고 그러면 함수 값이니까 극소 값이라는 건 f3을 구하라는 뜻인 거야. 그래서 3 집어넣고 3 집어넣고 3 집어넣고 쓰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b는 9가 되는 거지. 지금 나온 김에 아예 자꾸 이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생겼어라고 그냥 문제마다 얘기하니까 너네가 헷갈릴 테니까 지금부터 다항함수들의 기본적인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른 그래프의 기본적인 개형을 지금부터 보여줄게. 그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기억을 해두면 좋아. 곧 알게 되겠지만 지금 초보라서 알려주는 거야. 이제 미분을 다 배우고 나서 3차, 4차 익숙해지면 고1 때 배웠던 2차 함수가 너무 아무것도 않게 느껴질 거예요. 정말 단순한 함수나. 자, 다항함수라면 최고차 계수가 양수인 최고차 계수가 양수인 것과 최고차 계수가 음수인 다항함수에 대해서 1차 함수는
최고참 계수가 양수는 어떻게 생겼죠? 손으로 한번 그려볼 수 있어요? 최고참 계수가 양수인 1차 함수. 1차 함수. 직선. 그러니까 기울기가 최고참 계수죠. 기울기가 양수니까. 이렇게 생겼죠. 최고참 계수가 음수인 1차 함수라. 내려가는 거 생긴 거 맞죠? 여기까지가 이제 금방이 알 거고. 그럼 2차를 볼게. 우리가 배운 게 2차까지니까. 2차 함수인데 최고참 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최고참 계수가 음수인 2차 함수 이렇게 생겼죠. 자, 이제 3차, 4차를 한번 그려볼게. 계속 연장이야. 3차 함수라면 최고참 계수가 양수인 3차의 일반적인 모양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1차는 직선, 2차는 한 번 구부러짐, 그 다음에 3차는 기본적으로 두 번 구부러짐. 그럼 3차 함수인데 최고참 계수가 음수인 3차 함수는 그럼 어떻게 그릴까요? 상상돼요? 이렇게 생긴 거죠. 마지막으로 4차 함수의 그림을 쓸게요. 최고참 계수가 4차인 그 함수의 그림은 3번 구부러지는 거예요. 구부리가 3번. 그러니까 꼬불 뭐 이런 식으로 생깁니다. 그럼 최고참 계수가 음수인 4차는 꼬불이죠. 말이 없어. 최고참 계수가 양수인 5차 함수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꼬불 이렇게 생긴 거죠. 4번 꼬불이. 자, 그럼 이제 이게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이 밑으로 확장 다 돼. 최고차 계수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그림이 다른데 일단 기본적인 형태는 홀수차 함수 있지. 최고차가 홀수차. 걔는 최고차가 홀수차 함수들은 최고차 계수가 양수일 때 일단 올라가는 쪽부터 그림이 시작되는 거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기준이야. 그 다음 최고차 계수가 양수인 짝수차 함수들은 내려가는 쪽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럼 5차 함수는 최고차 계수가 양수일 때 홀수차 함수이므로 아까처럼 올라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냥 그려나가는 거지. 이걸 뭐 모른다 안다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그냥 기본적인 구조가 그러니까 그래프를 이제 앞으로 많이 그리면서 생각할 텐데 요 정도 기준은 가지고 보라고. 물론 3차 함수도 1차 함수나 2차 함수 이것뿐이 없는데 3차 함수는 꼭 이런 그림만 있는 건 아니야. 이렇게 생긴 그림도 있어요. 또 아까처럼 잠깐 멈추는 듯 하다 올라가는 이런 그림도 있어요. 근데 가장 일반적인 그림은 이런 그림이라는 것뿐이야. 자, 얘네들은 나중에 한번 그려보기로 합시다. 어쨌든 다항함수는 그래프의 모양이 일단 그냥 그렇게 생겼어 이 정도는 판단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문제 풀 때처럼 그런 게 더 어렵지 않을 거고. 자, 그러면 아까 했던 그 교태국소 내용하고 저 앞에서 배웠던 접선 같은 걸 한번 혼합해 볼게. 이제 앞에서 배운 것도 다 들어가야 되니까 724번을 봐봐. 이제 풀 수 있는 문제야 이게 다. 함수 fx가 말이야 x 세제곱에 마이너스 3x 제곱에 플러스 2x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y는 fx의 점 t, ft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야. t, ft 이거죠. t, ft 여기에서의 접선. 그럼 기울기를 찾아야 되는데 요거를 미분해서 f'x가 3x 제곱 빼기 6x 플러스 2란 말이야. 그럼 기울기는 또 얼마죠? 여기다가 f't가 기울기니까 3t 제곱 마이너스 6t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에 접선을 써가지고 그거에 y절편이 gt다 그랬어. 그럼 접선을 씁시다. y는 기울기 x-x 좌표 플러스 y 좌표 이렇게 썼단 말이고 한번 정리했었죠. 이렇게 요거하고 x를 곱해서 쓰고 요거랑 요거도 곱할 건데 정리 좀 할게요. 마이너스 3t 세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 6t 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t 플러스 2t가 요거죠. 자, 그럼 y절편이 누구예요? y절편 여기지? 네, 그러니까 gt가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이게 GT야. 얘의 극소값과 극대값을 찾아봐. 이렇게 된 거야. 문제가 두 문제가 된 거죠. 결국. 접선 문제 하나를 풀고 나서 이제 요 함수의 극대극소를 찾아봐. 그러면 너네들은 이제 그래프 개념을 좀 안다면 최고차함 계수가 음수인 3차 함수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겠구나. 그럼 어딜 찾으면 되냐면 F'이 제로가 되는 자리 두 군데만 찾으면 한 군데가 극대 하나가 극소 되겠죠. 그 G'T를 또 구해야죠. 그럼 이거 마이너스 6t로 묶어버리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G'이 제로가 되는 자리는 t가 0일 때와 t가 1일 때지. 이게 0이 되는 자리. 그러니까 여기가 0인 자리고 1인 자리지. 따라서 x가 0일 때가 극소, x가 1일 때가 극대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럼 극대값, 극소값을 찾아볼게요. 그럼 G0가 극소, G0는 제로죠. 극대는 G1, 얘가 극대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극소가 A, 극대값이 1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두 개 더해서 1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문제들은 기본적인 극대극소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문제가 시작돼. F'이 제로가 되는 자리를 찾고, 근데 이제 다항함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근이 이렇게 생기면 극대극소가 다 있는 그림으로 그리면 됩니다. 그럼 선생님, 만약에 G'T를 구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완전 제곱식 나오면 중근인 경우, 중근의 경우는 F'이 제로가 되는 자리가 딱 한 군데인 거지. 그게 이 그림이야. F'이 제로가 되는 자리 하나가 있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그림 모여서. 만약에 G'T를 구해봤더니 이렇게 생겼어. 이거 G'이 제로가 되는 자리가 있어 없어? 이거 허근 갖는다고, 허근. 그러니까 아예 프라임이 제로가 되는 자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냥 이런 그림이 생기는 거야. 프라임이 제로. 아니 여기처럼 F'이 제로가 되는 자리가 하나 있으면 이런 모양인 거고, 두 개 있으면 이렇게 생기는 거고, 아예 없으면 이런 그림. 그래서 일반적인 그림은 요거이지만, 그러니까 F'이 두 개의 실근을 갖는 경우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어떤 함수 fx가 3차 함수가 극대와 극소를 모두 갖는다 라는 말이 나오면 너네들 머릿속으로 F'에 해당되는 그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죠? 자, 됐어요. 자, 이제 유형 5, 6, 7, 8, 9, 10, 11, 12 그냥 다 똑같습니다. 그 중에 잘 나오는 유형은 내가 표시를 해줄게.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아까 했던 얘기들을 가지고 계속 어떻게 선생님이 울고먹나 눈치를 챌 수 있을 거야. 자, 그럼 한번 유형 5, 유형 6 요게 같은 세트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은 속도로 풀어도 괜찮습니다. 이거 fx가 x 플러스 1의 제곱에 x 마이너스 3 플러스 a 요거의 극대값이 5예요 그랬어. 그럼 미분을 하라는 거죠. 근데 요거 전개해서 미분을 해도 되지만 우리가 곱하기꼴 미분을 할 줄 아니까 곱하기꼴로 미분한 다음에 정리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자, 앞에 거 미분 곱하기 뒤에 거 플러스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미분은 1. 요건 상수니까 미분하면 죽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2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고 여기가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이 되니까 3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극대극소 후보를 찾아야 되니까 F'이 제로가 되는 자리를 찾아보자. 이게 그럼 인수분해가 된다는 건 아마 실근 존재하는 거니까 인수분해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되나요? 맞아요? 그러면 F'이 제로가 되는 자리가 x가 마이너스 1인 곳과
x가 3분의 5인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래프 개형을 아까 얘기했으니까 여기 최고참 개수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근데 두 군데에 실근이 생겼으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겠구나. 그럼 이쪽이 마이너스 1자리고 이쪽이 3분의 5자리가 될 거다. 자, 이제 극대극소가 어딘지 그림으로도 보이죠. 원래는 증감표라는 게 있어서 그래프 그릴 때는 소개할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그래프 개형 아니까. 자, 이제 문제에서는 뭘 요구하는 거냐면 극대값이 5니까요. 여기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얼마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인 자리에 함수값이 5다 이 말과 같은 말이니까 f 마이너스 1 요걸 구하라는 얘기지. 그럼 0 플러스 a 이렇게 돼버리네요. a 값은 5 이렇게 구하면 맞아요? 자, 그 다음에 731번 한번 볼게. (731번) fx가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의 x 제곱 빼기 2x 더하기 1이래. 자, 문제. 이 그래프에서 극대인 점과 극소인 점이 원점에 대하여 대칭입니다. 극대인 자리와 극소인 자리가 원점에 대하여 대칭입니다. 를 가지고 a 값을 구해봐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일단 의미상으로 극대랑 극소가 원점 대칭이라는 게 여기 원점이니까 만약에 극대가 여기 있다면 극소는 어디 있는 거예요? 좌표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이게 원점 대칭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a, 여기가 마이너스 b가 돼서 사실 그래프 개형으로도 이렇게 돼야 돼요. 그냥 내가 보면 이 문제를 풀면 그냥 답을 2번 이렇게 찾으면 돼요. 이건 나중에 얘기해 줄게. 그냥 봐도 그냥 2예요. A 값이. 지금은 정식으로 풀어주고 아까 내가 A가 2라는 걸 말한 근거를 좀 이따 얘기해 줄게. 안 풀어도 2인 건 알아. 자, 근데 이제 실제로 구해봅시다. 네? 초보들이니까. 초보니까. 자, 그럼 일단 극대극소 후보를 찾읍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원점 대칭이므로 극대랑 극소가 만약에 극대의 x좌표가 t라면 극소의 x좌표는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t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의 두 근이 알파 있으면 하나는 마이너스 알파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따라서 두 근의 합이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분의 합을 읽어봐. 요게 두 분의 합이지? 그래서 얼마가 되고? 그치? 이게 이제 정식 풀인데 원점 대칭이라니까. 근데 이거는 뭐 나중에 얘기했지만 그냥 한번 듣고 기억할 사람은 기억해. 원점 대칭인 3차 함수 그래프. 원점 대칭의 인 3차 함수는 홀수차항들과 상수항 요렇게만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다시요. 원점 대칭, 아예 원점 대칭으로 생긴 함차 함수는 홀수차항들과 상수항. 근데 여기서는 지금 요런 모양이 이제 된다는 거야. 그것만 포함하고 있으면 짝수차항이 없는 거야. 3차 함수 중에 짝수차항이 없으면 그거는 원점 대칭형 그래프예요. 대칭형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서 봤을 때 3차항이고
얘가 2차항이지? 1차항이고 3차항이죠? 그럼 이 항이 없어야 되는 거야. 아이고, 요 항이 없어야 되는 거라고. 그럼 A가 얼마면 없어지겠니? 2. 그러니까 보고 이거 2인데 그냥 찾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래프 개형 특징이 그렇다고. 근데 뭐 이거는 지금 상관없어요. 나중에 이제 식 쓸 때까지 포함해서 한꺼번에 다 얘기 활용 가서 해줄게요. 어쨌든 지금 이 풀이처럼 이게 원점 대칭이란 말은 한쪽이 플러스 쪽에 있으면 한쪽은 마이너스 쪽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이 방정식의 근이 극대가 되는 자리와 극소가 되는 자리에 x값 두 개를 말하고 있으니까 하나가 알파면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알파가 되니까 두 분의 합이 0임을 이용해서 그냥 푼 거야. 그렇죠? 그럼 이제 학교 시험은 유형 6쪽에서 납니다. 극대하고 극소를 다 물어보는 쪽으로 문제 나죠. 자, 그러면 먼저 이 표현을 알고 시작을 하면 문제가 보일 거야. y는 fx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x가 a인 자리에서 극대값 b를 갖는다. 이런 힌트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읽자마자 두 가지 사실은 최소한 기본적으로 떠올려야 된다. 첫 번째, FA는 B다. 인정? 두 번째, 극대가 된다고 했으니까 F'A는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이렇게 두 개는 기본적인 특징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 문제 중에 미지수가 두 개만 있었다면 이미 이 말 하나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되죠. 그래서 마치 이거랑 똑같은 거야. 니네 리미트 x가 뭐 2로 갈 때 x 마이너스 2분의 fx 빼기 f2 뭐 3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걸 보고 그냥 보자마자 느낄 수 있는 최소 두 가지 내용은 f2는 3이고 f'2는 5가 된다. 이거 읽는 거 했었지? 그것처럼 이 표현 자체로도 그냥 기본적인 힌트 두 개는 주어지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알고 가야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에서 여기 있는 모든 그 732부터 저 뒤에 있는까지 문제를 풀 때 터프에 있는 한두 개만 빼고는 그냥 이 말만 가지면 다 돼요, 사실. 하나 해볼게요. 700 몇 번으로 할까나? 복잡한 걸로 할게. 736번. 나머지는 다 간단하니까. 736번. 함수 fx가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미지수가 몇 개나 되는 거야 지금? 3개나 들어있지. 그럼 분명히 밑에 힌트 3개를 읽어내야 된단 말이야. 네, 첫 번째 힌트. x가 마이너스 1인 점과 x가 3인 점에서 각각 극값을 갖는다. 즉 극대나 극소가 된다 이 얘기지. 따라서 나는 그 문제를 읽으면서 f 프라임 마이너스 1 0인 거고 f 프라임 3 0인 거예요. 이렇게 읽었을 것 같아. 극대나 극소가 된다고 했으니까 그 자리는 f 프라임이 제로가 되는 자리 맞다. 다항함수니까. 오케이. 그다음 두 번째 힌트로 봤을 때 f4가 0이다. 그럼 하나, 둘, 세 개 힌트를 가지고 연립방정식 풀면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다면 이미 끝난 거예요. 이건 뭐 설계할 필요도 없어. 거의 나와 있는 거라. 자, 그러면 일단 f'x를 구해놔야겠네, 그지? f'x를 구하면 3x제곱에 2ax에 더하기 b 이렇게 되는데 f' 마이너스 1이 0이고 f' 3이 0이면 여기서 두 가지 패턴을 내가 보여줄 테니까 니네가 선호하는 패턴 있으면 찾아봐. 1번 나는 이렇게 푼 사람도 봤어. f' 마이너스 1이 0이니까 3 빼기 2a 더하기 b는 0. 그 다음 f' 3이 0이니까 3 27 더하기 6a 더하기 b는 0. 요거 연립방정식 푸니까 위에서 r을 빼주면 24 빼면 8a는 0. 그래서 a가 마이너스 3. a가 마이너스 3이라면 3b는 마이너스 9. 그죠? 요렇게 찾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사람은 이걸 미분에서 나온 얘가 0이 되는 자리가 극대극소 후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3인 거다. 맞죠? 네, 그러니까 최고점 계수가 f'x가 최고점 계수 3이니까 한 근은 마이너스 1이고 한 근은 마이너스 3이니까 f'을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렇다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는 0이 되니까요. 는 이렇게 되니까 3x제곱 빼기 6x 빼기 9가 되어서 여기서 2a가 마이너스 6이니까 a는 마이너스 3이 되고 b는 마이너스 9가 되고 이렇게 찾는다 해도 괜찮다 이 얘기야. 어쨌든 이거의 두 근이 극대나 극소가 되는 자리에 x값 두 개라고 생각하는 그 근 개념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무식하게 대입해서 푸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AB가 찾아진 다음에는 4 집어넣고 0이야. 그럼 C값도 찾아지니까 얼마든지 계산으로 풀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조금 어려운 문제를 한번 다뤄볼게. 740, 41, 42 이렇게 세 개가 조금 터프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저기 원제가 그 40, 41, 42 중에 한 문제를 한번 선택해주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한번 풀이를 해볼게요. 41이요. 41번 그럼 할까? (741번) 741번 다음 다항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첫 번째 힌트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세제곱분의 fx는 1. 그럼 요거 갖고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건 뭐죠? fx는 몇 차가 돼야 되고 3차가 돼야 되고 최고점 계수는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fx는 x 세제곱에 그 다음 알아 몰라? 몰라.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힌트 x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에서 극값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0인 거고 f 프라임 2가 0인 거예요. 이게 두 개의 힌트죠.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알고 싶은 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3 플러스 h 빼기 f3 마이너스 h가 얼마인가요? 근데 그럼 구하고 싶은 게 뭐죠? 이거 바로 이제 쓸 줄 알잖아. 이 f 프라임 3을 구하는 거지. 자, 여기서 이제 생각할 거 한번. 당연한 얘기지만 생각해 볼 거. 지금 여기에서 c 값은 구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죠. 왜? f 프라임 3을 요구하지. 근데 이거 f 프라임 구하면 이렇게 되니까 f 프라임 3 구할 때 c가 필요해? 안 필요하지. a, b만 찾으면 돼요. 그러면 두 개의 근이 마이너스 1과 2니까 아까 한 대로 하면 이렇게 된 거라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2a가 마이너스 3인 거죠.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6인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3과 6으로 이제 마이너스 6으로 결정이 됐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f 프라임 x는 3x 제곱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f 프라임 3 구하면 되는 거죠. 3 집어넣으면 27, 3 집어넣으면 9, 6 이렇게 계산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자, 됐어요. 아까처럼 그냥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 0, 2 집어넣은 거 0 해서 연립방정식 풀어도 괜찮다고 했어. 같은 얘기니까. 그래서 이 터프도 이제 어떤 사람 그런 사람 있더라고. 문제에서 얘를 분명히 구하라고 했는데 C값 못 구한다고 C값 구하려고 문제를 막 눈이 충혈되도록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헛고생한 거야. 내가 알고 싶은 게 뭔지에 대한 걸 하나도 안 보고 그냥 여기부터 보는 거죠. 무조건이 아니야. 그래서 자, 이제 내가 조금 3차 함수에 대한 정리를 간단히 조금 해주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조금 이른 감도 있긴 한데 얘 이미 했으니까.
자, 이제 극대극소와 3차 함수가 사이에 어떤 그래프와 식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조금 정리해 볼 테니까 이제 생각해 보면 조금 당연한 얘기를 선생님이 칠판에 쓰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게 머릿속에 좀 정리가 되고 있을까 하는 이제 의구심인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y는 fx에서 이 fx가 최고차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3차 함수는 극값을 0개 또는 2개 요렇게만 가질 수가 있다. 이해되나요? 혹시?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 f 프라임 x를 구하면 얘가 몇 차식이 된다고? 2차식이 된다고. 2차식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0이 되게 하는 그 x값이 극대나 극소의 후보가 된다고 했지. 근데 만약에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면 이런 그림이 되니까 알파 베타라는 두 근을 갖는다고 했을 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니까 극대가 되는 자리 하나와 극소가 되는 자리 하나 이렇게 되지. 그럼 극값이 몇 개 생기는 경우야? 2개요. 그럼 얘가 중근을 갖는 경우 생각해봐. 중근을 갖는 경우라면 그림이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F'이. 그럼 여기 알파인 중근이라고 할 때 여기는 F'이 양수인 값이야. 여기 딱 0이 돼. 근데 요 뒤에 부호는 양수지. 맞아? 그러면 F'은 제로가 되는데 앞뒤에서 부호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그러니까 극대나 극소가 될 수 없죠. 아예 극대 극소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0개. 허근인 경우 아예 F'이 제로가 되는 후보조차 없죠. 이건 극대 극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0개. 오케이? 자, 이 얘기는 이제 정리해줄게. F'X는 0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실근이 서로 다른 두 개인 경우가 극값 두 개인 거죠. 극대 하나, 극소 하나 다 있는 경우야. 근데 이거 이외에 다른 근, 중근이라든가 또는 허근이라든가, 그러니까 그래프로는 요렇게 생긴 F'이거나 요렇게 생긴 F'인 경우죠. 요 경우는 아예 극대극소 후보가 생길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3차 함수는 극값이 아예 0개이거나 딱 2개만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3차 함수라면 이렇게 얘기하면 돼. 아예 극값이 없는 3차 함수가 있는 거고 있으면 2개가 다 있는 거고. 오케이? 있으면 2개 다 있는 거고 없으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는 극대극소 둘 다 있는 거고 요렇게 생긴 그림이나 요렇게 생긴 그림은 부호가 바뀌는 곳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극대극소가 없는 그림인 거지. 그렇게 두 종류의 그림이 생길 수 있다. 됐어요. 그러니까 2차 함수의 경우 이거 F'이 2차인 요거의 실근이 결국은 극대극소의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만약에 극값을 갖는 경우라면 서로 다른, 그러니까 극대극소가 존재하는 경우만 볼게요. 이제 극대극소가 존재하는 경우 그래프의 개형은 어떤 식이 될 수 있냐? 즉 이런 경우의 그림이 fx로는 이런 그림이 fx인 거죠. 요 그림에서 극대극소가 존재하는 그림 중에 나타날 수 있는 그림은 크게 몇 종류냐면 요런 그림이 있을 수 있어요. 맞죠? 두 번째는 요런 그림도 있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요런 그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요런 그림도 있을 수 있지요. 그 다음은 요런 그림도 존재 가능해요. 뭔 차이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얘와 얘, 이 두 그림을 한 번에 설명할게. 쟤는 극대값 음수이고 극소값도 음수이죠. 얘는 극대값도 양수이고 극소값도 양수인 경우야. 맞아? 그러니까 1번하고 5번의 경우는 극대값하고 극소값의 곱이 양수라고. 맞죠? 이 두 가지 경우. 이런 경우는 x축과 몇 점에서 만나게 된다? 한 점에서만 만나죠. 그러니까 fx는 0이라는 방정식, 3차 방정식의 실근은 하나밖에 없는 상태야. 그지? x축과 한 점에서 만나. 그러니까 실근 한 개? 뭐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f로 말했을 때. 그 다음 2번이나 4번의 경우, 얘는 극대값이 0이고 극소값이 음수, 얘는 극대값이 양수이고 극소값이 0인 경우. 그러면 두 번째 2번하고 4번 그림은 극대값하고 극소값하고 곱했을 때 얼마가 나와? 0이 나오죠? 그런 그림이라면 그 3차 함수 그림은 x축과 두 점에서만 만나는 그림이 된다. 그죠? 외우란 얘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으면 돼. 네.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게 돼. 마지막 3번을 보면 극대 양수고 극소가 음수인 경우죠. 극대값하고 극소값하고 곱했을 때 음수가 나오는 경우라면 x축과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는 그래프인 거다. 자,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과 기본적인 나중에 방정식의 근 사이의 관계를 미리 좀 얘기를 해준 거야. 조금 앞서 나갔어. 어쨌든 근데 지금 극값이 몇 개 존재하는지나 그 두 개 존재할 때 그래프상의 위치 관계를 미리 얘기해주면 조금 나중에 이제 그래프 모양에 해당되는 문제 풀 때 유리할 것 같아서 조금 미리 정리를 했습니다. 요건 캡처를 할 거고요. 사진 보내줄게.